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13주째 강의 계속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3주, 14주, 15주 석 주가 남아 있는데 미리 제가 이 중요한 광고 내용 하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이게 다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쪽지를 통해서 또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또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는 걸 통해서 이렇게 3중 4중 장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광고예요. 자, 우선 지금 출석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말과제물 그리고 기말고사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출석과 성적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13 내지 15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다음에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도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석부 가운데에서 오프라인 출석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출석부 동그라미, 세모, 꽃표 그 출석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5분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물까지 반영을 해서 제가 체킹을 해 놓은 그 오프라인 출석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에 총 4번 결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출석 F학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말 과제물 반드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HWP 확장자 그 파일로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과제, 우리 과제물 한 주당 2개씩 나갔지요. 과제물 1에서부터 14주까지 하면은 과제물 28번이 됩니다. 15주째에는 과제물이 안 나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과제물 제출 탭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말 과제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제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산 처리된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교과부에서 감사할 때에도 막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 본문 분량은 겉페이지 빼고 본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4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하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또 줄 간격 160 컴퓨터 켜놓은 그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글씨체는 바탕입니다. 제출 기간은 6월 22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혀버리게 됩니다. 물론 연장 제출을 제가 혹시라도 해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26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늦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성적의 5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때 내면은 예를 들어서 10점을 맞을 수가 있었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내면은 5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이후에는 창이 아예 닫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입니다. 기말 시험 답안 올리는 그 사이버 캠퍼스에 탭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학생들이 그 찾아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숙지해 두지 않게 되면은 학생들이 막 당황을 하게 되고 여러 번 순간부터 6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올려야 되나 당황해서 헤매다 보면은 뭐 5분, 10분, 20분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 시험 시간은 60분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장애인은 80분 공지된 학생들이 있어요. 제출 기한은 24일 수요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제가 기간을 좀 넓게 주려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틀만 주고 대신에 목요일이 지난 다음에도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연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그 다음 날까지지요. 23시 59분까지 시간을 더 할애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본래 점수의 절반만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시험이 만점이 10점이라면 지난 다음에 낸 경우에는 5점이 만점이 되는 겁니다. 50%의 점수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시 가능 횟수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순간부터 60분 동안 쫙 작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머뭇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전에 업로드하는 방식까지 친구에게 물어보든지 학부에 물어보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숙지해 두지 않으면 자칫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일자로 공지사항에 이미 올려두었고 또 문자로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숙지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관순 열사, 우리 지난번에 조금 그 뒷부분 마무리를 덜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때 과제물 12주기 때문에 24주 분량까지 과제물이 나갔었는데, 자, 오늘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유관순 열사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교훈이 뭐냐, 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투쟁의 3.1 독립운동 정신,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가의 민족,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조선 민족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다, 또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 조선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고, 또 우리가 10년 동안 1910년부터 1919년 3.1 운동 지점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홀로 독자, 설립자, 우리는 독립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조선인, 너희들이 우리 동포들을 많이 죽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사살을 했고 칼로 난자질을 했다. 내가 이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범한, 죄를 범한 너희들이 이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지금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냐. 유관순 열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결국 이 법정 소란죄, 또 법정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5년형을 언도받게 되었지요. 자, 교훈 두 번째,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 이정은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공주재판소에서 1심 재판입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가 외친 내용이에요.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유관순 열사는 굉장한 기독교인,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 조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인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유관순 열사와 아울러서 제가 33인 민족 대표, 3.1 독립운동 당시에 33인 민족 대표로서 서명을 하신 그 이승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10살 이전에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자신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그 질그릇을 만드는 유기공장이 있지요. 도기공장. 여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갖은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분이 훗날에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참 불우한 인생을 거쳐온 사람이지만 내 후손들에게, 특별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조선의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3.1 독립운동 1차 공판이 되겠습니다. 다치가와 판사하고 사카이 검사가 듣는 데에서 그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각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주셨다. 아까 유관순 열사도 같은 말씀을 했지요. 우리 민족은 너희에게 이런 고귀한 자유를 다 빼앗겨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인 권리 너희가 다 빼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굴욕은 절망이고 죽음이다. 오랜 옛날부터 너희 일본은 우리 한국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 없인 여기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는 돌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보다 더 천벌을 받을 짓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너희 칼날에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노예와 짐승이 되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에 노예와 짐승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부적인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고 짐승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만세운동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독립이야말로 곧 일본 자신을 위한 일이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못된 짓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너희 나라로 철수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하고 우리 이승훈 선생님을 비교를 해볼 때 그 하신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천부적인 자유, 하늘이 주신 고유한 권리,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두 분 다 신앙심에 입각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너무나 잘 아는 분이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 이분이 백오인 사건 때에, 백오인 사건 1910년 백오인 사건을 일본이 그 날조를 했어요.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신민회를 탄압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쯤 해가지고 이 김구 선생님이, 본래는 김창수라는 이름입니다. 창성할 창자, 강이름 수자. 근데 이름을 김구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김창수 이름을 우리 한국의 창수라는 고유한 발음이 있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듣기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일본어 9구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일본 숫자로 9 또는 규로 발음합니다. 9이라는 숫자를 1, 2, 3, 4, 5, 6, 7, 8, 규. 그래서 너희들이 조선식으로 나를 부르던, 일본식 발음으로 나를 부르던 나는 김구다. 그래서 김구로 쓴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 호를 본래는 연권 연자 아래 하자, 이분이 본래는 불신도 깊었던 분입니다.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범이라고 호를 바꿨어요. 왜요? 저기에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백정할 때 백을 의미하는 단어였답니다. 김구 선생 입장에서. 저기에 범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벼슬하지 않는 사람.
그때 당시에 백정의 신분은 굉장히 천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 우리 민족을 위하는 애민의 마음, 애국 애족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폐슬 하는 사람이든 폐슬 안 하는 사람이든, 백정이든 백정이 아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호를 백범이라, 백정과 평범한 사람, 이 단어를 조합을 해서 백범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분이 백범일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아니하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원이 뭔고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나는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물어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소원이 뭔고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승훈 장로님이나 또 유관순 열사나 여기에 나오시는 김구 선생님이나 그 사상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족 정체성이요, 이게 바로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다, 바로 그런 게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게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조금 여기에 넘어갈게요. 요분은 이제 길선주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사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3.1 독립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과 민족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묘한 문구 하나 썼지요.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일본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땅,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여기에 now,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 시점, 우리가 압제당하는 때, 고통당하는 때.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은 응당 동족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며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 여기에 옛날 글자가 돼서 탈락이 됐네요. 특별한 열심, 동족,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는 이 글을 쓰면서 누구를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조선 민족, 요즘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 민족을 그는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썼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에게 투사가 돼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또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된 거지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승훈 장로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나 그 한결같은 맥락이 뭡니까?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땅, 바로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투철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관순 열사는 이 신앙심과 애국심이 불가분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했으며 반드시 저 불의한 일제가 물러나고 우리 조선이 해방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시위에 참가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세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지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한 장면인데 기도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유관순 열사 영화화됐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그 마음속에 안내자 불탈연자 안에서 막 불이 타올라요. 신앙심입니다. 이 불타는 신앙심으로 바깥 외자 길 연자 밖으로 길게 연장이 돼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국심이고 애족심이었어요. 신앙에 입각해서 애국심과 민족애를 발휘를 했다. 신앙은 그러므로 본질이고 내용이며 애국심과 민족애는 적용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부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환하게 비추도록 해라, 어두운 세상을. 그래서 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백석대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또 교육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열심히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세상에다가 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관순 열사 배웠죠. 애국자입니다. 다음에 공부할 유일한 선생님 기업인으로, 안창호, 김국 기독교인입니다. 정치인으로, 또 애국자로, 독립운동가로, 문인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농부로, 회사원으로, 또 열심히 인재를 양육을 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태영 변호사 같은 분, 이 여자분이세요. 교육자 전영창, 의사 장기려 박사님, 바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빛을 발휘를 했지 않습니까? 자, 당부와 기원,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신앙과 애국심을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간직하여 우리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열사께서는 18년이 채 되질 않았어요. 참으로 짧지만 굵은 삶을 사셨습니다. 성심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청년들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학원하고 교회에서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과제물 하나 내드립니다. 시간을 한 30분 정도 안배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던 것처럼 이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어떤 점에서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갖춰야 할까? 지금은요, 글로벌리제이션 그래가지고 지구촌화가 돼 있어요. 전 지구가 하나처럼 여겨져요. 외국 문물이 다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고유한 것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이거야.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거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우리 땅에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갖추지 않게 되면은 다른 나라하고 뭐가 구분되는 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 어떤 것에 우리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 정체성을 바르게 구현하고 확립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청년의 위치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보셨더라도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 1점 가산점이 주어지고, 부실한 답변을 주실 때에는 점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만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